필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동영상 보시면 돼. 자, 이번에는 똑같아. 하는 방법은 이게 있어. 당연히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알파가 있겠지. 그럼 예로부터 또 하나의 선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90도인 경우 왠지 입체 같아 보이지? 그냥 90도라고 해. 그럼 얘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간 걸 우리는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일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물론 그림상은 절대 아니지만. 왜? 세타 플러스 얘를 뭐 K라고 하면 두 개 더하면 90도잖아. 그러면 K에다 뭐 더해야? 세타 더해야 90도가 되니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알파는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고 베타는 360도 곱하기 N2 뭐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 90도 더하기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되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학교나 일반 선생님들 같은 외우라고 해요. 물론 외우는 게 제일 빠르겠지. 문제 풀 때는 단 1초라도 아낄 수 있는데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빼잖아. 이걸 잘못 기억하면 엉뚱하게 풀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려보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세타냐, 뭐 180 플러스 세타냐, 180 마이너스 세타냐, 90 플러스 세타냐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특수한 동경의 두 동경의 위치에 따른 일반각 표현하는 거. 어떤 건지 알겠지?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각의 표현을 할 거야. 저도 되겠지? 자, 이제부터가 이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초창기다. 얘하고 삼각함수는 상관없어. 상관 있긴 하지만. 자, 이제 각의 표현을 할 거야. 자, 우리는 각의 단위 기호가 뭐예요? 도지요. 몇 도 몇 도로 나가잖아. 뭐 10도, 15도, 20도, 뭐 30도 도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각을 나타내는 기호야. 단위야. 도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그램, 뭐 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각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존재하죠. 각을 나타내는 건 도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각의 표현은 이거 먼저 하자. 온도를 나타내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온도는 도시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고 미국은 뭐를 쓰고 있어? 화씨를 쓰잖아. 도시와 화씨의 차이는 알아요? 배운 것 같긴 하지 않아? 그치? 도시는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라고 하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한 거야. 기준을. 화씨는? 나도 잘 몰라. 화씨는 나도 잘 몰라. 물이 어느 온도를 32도라고 했나? 아니 32 뭐저쪽 하여튼 그렇게 나누는 거야. 하여튼 도시와 화씨의 차이 있지? 그치? 그거를 좀 틀리게 한 거고 각도도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를 무엇이다라고 한다? 60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는 실질적인 명칭은 60분법에 의한 각도의 단위야. 그런데 그거를 무엇으로? 호도법이라는 방법으로 변경을 할 거야. 자, 이거로 변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30도와 3을 더하래. 더하기가 될까 안 될까?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덧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일반각에 덧셈이나 뺄셈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길이의 단위로 전환하는 거. 호도법이라는 건 각의 단위를 길이의 단위로 변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길이를 더하고 뺄 건데 각도와 길이를 더할 거야. 근데 이게 덧셈이 안 되잖아. 단위가 틀리니까. 실질적으로 30도와 3cm를 더하래. 덧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치? 길이를 단위로 전환하는 게 호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연산 때문에. 삼각함수라는 함수의 연산 때문에. 함수라는 건 뭐야? X축과 Y축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지. 물론 거기엔 단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 2, 3이라는 건 길이의 의미하고 똑같잖아. X축의 1이라는 것,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라는 거지. 2라는 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라는 거잖아. 그치? 좌표평면은 거리의 개념으로 좌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각도를 표현하는데 어디에다 나타내서 표현을 했어요? 좌표평면에다 나타내서 각도를 표현하고 있잖아. 그럼 그 각을 일반적인 길이의 단위하고 연산이 안 돼.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연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표현한다? 호도법이라는 또 다른 각의 표현으로 바꾸는 거야. 왜 호도법을 배우는지 알겠지? 좌표평면이 길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60분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 원방 배워서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중심이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인 원이 있어. 그러면 이 원 한 바퀴를 몇 등분 했다? 360등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 한 바퀴를 몇 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360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즉, 한 바퀴를 360등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그냥 360도라고 놓자라는 거지. 한 바퀴를 뭐로 60분법은 360도로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 들어봤어요? 할푼리라는 거. 할푼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할이라는 건 뭐야? 우리나라의 단위잖아. 무슨 단위야? 소수 첫째짜리 단위. 푼은 소수 둘째짜리 단위. 리는 소수 셋째짜리 단위잖아. 그치? 그럼 푼하고 똑같은 외국의 서양식 단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 푼이라는 건 0.01이잖아. 100분의 1이잖아. 우리 100분의 1 계산, 100분의 1을 1로 보는 거 뭐 있어? 퍼센트가 있지. 우리나라의 푼은 서양으로 퍼센트하고 똑같은 단위 개념이야. 우리나라의 리는 1000분의 1이죠. 그럼 여러분들 1000분의 1의 단위 뭐 있어? 퍼센트하고 비슷한 건데? 퍼밀. 퍼센트는 100분율. 퍼밀은 1000분율. 아, 퍼밀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퍼밀은 1000분율. 우리나라 따지면 리, 푼. 살은 나도 몰라. 10분율은 뭐라고 하는지 나도 몰라. 하여튼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야. 잡다한 지식이야. 알고 있으면 좋고.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360도로 한 거를 우리는 무엇이 따라간다? 60분법. 우리가 사용하는 각의 표현. 그럼 얘를 어떻게 했냐면 한 바퀴를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원이 반지름이 1인 원만 있어? 2인 원도 있고 3인 원도 있고 여러 가지 원들이 있죠. 그럼 우선은 지금은 반지름을 1이라고 했으니까 1로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게. 어떻게 되냐면 얘 원의 둘레가 있죠. 원 둘레의 길이 얼마지?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 28이라고 하죠. 그치?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 반지름의 길이로 자르는 거야.
원둘레니까 길이니까 원둘레 재가지고 쭉 일렬로 세운 다음에 걔를 반지름의 길이로 자르는 거지. 그럼 몇 등분 될까? 이 파이를 1씩 자르래. 그럼 몇 등분 되냐? 너무 어려워? 10을 1씩 자르래. 그럼 몇 등분 돼? 10등분 되겠지? 20을 1씩 자르래. 그럼 몇 등분 돼? 20등분 되겠지? 이 파이를 1씩 자르래. 그럼 몇 등분 돼? 2파이 등분 되겠지. 즉, 한 바퀴를 몇 등분했다? 2파이 등분한 거를 우리는 호도법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60분법의 각을 도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 몇 도라고 있잖아. 그치? 그럼 호도법의 각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좌표평면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2, 3이잖아. X축 그리면 0이 있어. 1이잖아. 2잖아. 1mm야, 1cm야, 1km야? 우리 그거 신경 쓴 적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다라고만 판단을 하잖아. 단위를 킬로미터라고 하면 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미터라고 하면 미터가 되는 거고.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냐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했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삼각비는 각이 주인공이고 길이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얘가 센티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는 우리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거야. 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이의 단위는 필요 없고 얘를 r이라고 하면 얘를 몇 등분? 여기의 길이가 r이 되게끔 자른다는 거지. 지금 1이었으니까 1로 자른 거고 r이니까 원래는 원 한 바퀴는 2파이 r이잖아. 얘를 r씩 자르면 그래도 몇 등분 되는 거야? 2파이 등분 된다고. r씩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원 한 바퀴를 몇 등분? 2파이 등분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호도법의 각인 라디안이라고 얘기하고 저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생략을 한다.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지만 1라디안, RAD를 쓰지 않고 그냥 1이라고 표현을 한다. 즉 각의 도가 없으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길이를 나타내는 호도법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선생님 세타 도라고 얘기한 거를 60분법으로 표현한 각을 그러면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도가 돼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각을 60분법에 있는 각을 호도법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연산을 해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세타 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180도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가 된다. 왜? 360도가 무슨 의미야? 2파이와 같죠? 그럼 파이가 몇 도를 의미하는 거야? 180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180을 기준으로 1파이로 생각을 하는 거지. 비율로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즉 세타도는 뭐와 같다? 180도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돼. 그럼 반대로 A 라디안이라는 길이가 있다면 얘를 그러면 각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얘는 파이분의 A 곱하기 180도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 너희들이 기억할 거는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180도가 뭐다? 파이다. 왜? 360도를 2파이라고 했습니다.
비율로 생각하시면 돼요. 식으로 보여줘야 돼? 말로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x도 대 360도는 a 라디안인데 뭐가 된다? 2파이가 되는 거잖아. 내항, 외항. 그거를 a는으로 정리하느냐 세타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식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치? 그럼 굳이 안 써줘도 아는 거지. 자, 이게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한번 보자. 0도는 얼마일까? 포도법으로 하면 0도는 그냥 0이겠지. 그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라디안으로 따지면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라디안 값이야. 그 다음에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과 똑같은 의미야. 많이 쓰는 값이야. 알겠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삼각함수에서는 호도법의 각도를 더 많이 이용해. 근데 우리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처음 배울 때는 라디안 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60분법 값으로 바꾸어서 연산을 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라디안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그럼 많이 써봐야 되겠지? 우리 화씨 잘 안 쓰니까 전환하는 것도 잘 모르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시킨 게 아니라 영어권 나라에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 전파를 했잖아요. 그걸로 우리나라 걸로 전환을 해서 쓰면 되는데 그쪽에서 많이 쓰는 기호를 이용을 하는 거지. 예로 해도 문제는 없어. 왜? 전환만 해서 연산하고 다시 전환하면 되니까. 각도를 길이로 바꿨다, 길이를 다시 각도로 해서 각도다, 몇 도랑 똑같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영어권 나라에서 길이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길이로서 나타내는 것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각도를 영어권 나라에서는 무조건 다 호도법으로 쓰느냐? 아니야. 걔네들도 60분법으로 써. 그 이유는 삼각함수는 대학교 과정이야.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고2 때 가르치지.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까?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2차 함수 언제 배울게? 대학교 1학년 과정이야. 2차 함수가. 근데 우리는 2차 함수 언제 배워? 중3 때 배우지? 그치? 우리나라에서 고1 과정을 끝내고 캐나다나 미국을 가면 너희들은 수학 천재 소리 들어. 왜? 걔네들은 2차 함수와 이런 것들은 다 대학교 과정이거든. 그런 걸 생각한다는, 이런 걸 연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신기한 존재인 거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세 자리, 두 자리 덧셈 하잖아, 머리로. 그거 하는 거 보면 걔네들은 깡 맞춰. 왜? 걔네들은 초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에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방법이 나와.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다 공학용 계산기로 두들겨. 근데 그 두들기는 속도보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대. 그래서 애들은 신기해한대. 자기가 수학을 천재 소리 듣고 싶으면 더군다나 어디 가면 호주 가면 더 천재 소리 들어. 걔네들은 2차 방정식도 대학교 과정이래. 수학 천재 소리 듣고 싶으면 그쪽으로 영어권 나라로 가. 하여튼간 이거 알겠지? 이게 우리가 기본이야. 삼각함수 하기 전에 가장 기본. 뭐? 각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전환해야 돼? 호도법. 알겠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얘를 기억하든지 얘를 기억하든지. 근데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지. 그냥 뭐를 360도를 2파이라고 생각한다. 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게 너희들이 배우는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인 호도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연결된 것만 좀 하고선 넘어가자.
자, 우리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죠. 그치? 그럼 무엇을 할 거냐면 원이 시초선과 동경이 있어. 그럼 당연히 뭐가 있을까? 둘레가 있겠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이 전체를 부채꼴이라고 하지. 그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호의 길이라고 하잖아. 호라고 하잖아. 다 배웠지? 그치? 이 호의 길이를 우리는 각도로 표현되어 있을 때, 즉 반지름이 r이고 세타도라고 표현했을 때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해 볼게. 그러면 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지.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원 둘레 2파이 r에 전체 얼마다 360등분한 것 중에 세타만큼 차지한다 라고 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지. 자,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똑같지.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인데 이 전체를 몇 등분? 360등분한 것 중에 세타도만큼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다. 원 전체에서 각도가 의미하는 부분만큼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를 무엇으로? 라디안으로 표현할게. 라디안, 얘 뭐라고 표현해? 얘도 세타로 표현해. 치사건. 얘랑 다른 기호를 써야 되니까 세타 말고 뭐 있을까? 갑자기 안 떠올라.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알파, 베타, 감마, 알파도? 알파 라디안이라고 해보자. 우선은 각도와 단위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알파 라디안이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알파와 세타의 차이는 알파는 뭐와 같은 거야? 180도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와 같은 거죠. 그럼 이 식을 잠깐 보자는 거야. 얘를 봤더니 얘는 2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곱하기 180도분의 세타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라고 해. 180도에다 2 곱하면 360도니까 여기까지는 되겠지. 그런데 파이 곱하기 180도분의 세타가 뭐와 같아? 알파 라디안 값하고 같잖아.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뭐와 같다? 약분돼서 뭐와 같아? 알파 반지름 곱하기 알파 라디안과 같다. 그냥 얘하고 뭐를 곱하면? 반지름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라디안 각이 있으면 길이 찾기가 어때? 간단해지지. 그 다음에 넓이도 마찬가지야. 얘를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r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180도분의 세타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얘가 뭐야? 알파 라디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1 r 제곱 알파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봤더니 반지름 곱하기 알파가 뭐 돼요? 호의 길이와 같잖아. 그러므로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넓이는 호의 길이에 2분의 1 r을 곱하면 된다라는 공식을 배운 거지. 물론 얘 아니어도 얘로도 이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라디안이 주어졌을 때 바로 계산하는 방법. 알겠니?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각의 표현이 바뀌었으니까 그 표현법으로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거를 배울 때만 나오고 다음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번 정도 살짝 외워서 시험 보고 잊어버리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 가장 기초 단계다. 이제 다음에는 삼각함수를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조금 풀자. 개념만 배우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책으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35쪽을 보자. 킬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이 삼각함수를 설명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가리키고 수업을 나가야 될지 아니면 단순히 이거니까 외우고 나가야 될지 매번 가리키면서 고민을 하거든? 근데 솔직히 받아들이는 거 편한 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전환해. 즉 세타가 주어졌을 때 180도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라디안 각이 돼. 단순히 외워 라고 하고 넘어가는 적도 있었는데 기본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잘 풀어. 근데 응용 문제 갔을 때 아이들이 버벅대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반에 따라서 조금은 가리키는 S반은 그냥 단순 외우라고 해. 왜 그런지는 필요하지 않고. 왜냐면 연산법밖에 안 나오니까. 너희들한테는 조금은 희망사항 때문에 더 많이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게 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헷갈렸다면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는 것만 풀면 되는 거고. 자, 135쪽 보시면 니네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미친 수학과 나와서 수학 교육학과 나왔으면 그냥 외우라고 할 텐데. 자, 얘를 보시면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래요? 4사분면의 각이래. 4사분면 각이면 세타가 몇 바퀴 돌고 4사분면 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무슨 각의 표현이다? 일반각의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세타는 일반각이 4사분면이니까 크다. 뭐보다? 270도 더하기 270도보다는 큰 거고 270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큰 거고 뭐보다는 작은 거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은 각이다 라고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각이라고 주어졌을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래. 자, 분명히 n이라는 건 바퀴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영.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의미 아닌 정수만 되는 거지.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 한 바퀴도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n은 무엇을 의미한다? 의미 아닌 정수. 양의 정수라고 하면 안 돼. n은 0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재요? 2분의 세타를 생각을 하재. 그러면 전체를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겠죠. 얘를 2로 나누면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2로 나누면 135도보다 큰 거고 2분의 세타는 뭐보다 작은 거다?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n값에 따라 틀려. n이 0일 때 보자. n이 0이면 135도보다 큰 거고 뭐가 2분의 세타는 뭐보다 작은 거다? 180도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얘는 몇 사분면이다? 제2사분면이다. 그러면 n이 꼭 0이어야 돼? 아니잖아. n이 1이어도 되잖아. n이 1이면
180도 더하기 도 빼도 될까? 이거 도 빼도 될까? 눈치가 써라라는 눈치인 것 같아서 180도 더하기 135도 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뭐보다 작다? 180도 더하기 180도.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 각이야? 이거는 몇 사분면을 의미한다? 제 4사분면을 얘기하는 거지. 270도보다 큰 거니까. 그 다음에 n이 2면은 360도 더하기 135도보다 큰 거고 2분의 세타는 뭐보다 360도 더하기 180도보다 큰 거, 작은 거죠. 그럼 얘도 몇 사분면이야? 실질적으로 360도 돌았다는 건 제자리로 왔다는 거지.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135도의 위치하고 똑같은 거지. 얘가 의미하는 동경의 위치는 130도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얘가 위치하는 동경의 위치는 180도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면 그 사이의 각은 몇 도가 된다? 얘도 제2 4분면이 되는 거지. 뭐가 똑같은 거야?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은 거지. 0 넣었을 때하고. 그러면 3일 때는 1 넣었을 때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야. 즉 얘가 나올 수 있는 사분면은 몇 개의 사분면만 나온다? 2개의 사분면. 즉 제 몇 사분면인지 각인지 제2 사분면 또는 제4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얘를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일반각으로 얘기하면 얘를 얘기하겠지. 애들은 답을 일반각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냥 제2 사분면 각이라고 답을 쓰고 말겠지. 일반각이기 때문에 제4 사분면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각이 일반각이라는 걸 떠올리느냐 못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답을 쓰느냐 못 쓰느냐 결정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138페이지를 보자. (1번) 1번 풀까 2번 풀까? 네. 참고로 또 삼각형으로 하면 얘 안 써. 그냥 단순히 중간고사 함수 문제 풀기 위해서 푸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절대 이용 안 해. 그냥 이런 거를 일반각이라는 거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뿐이지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의 개념이 있어야지 삼각함수의 주기함수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을 보자. 그 다음을 봐주시면은,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세타는 90도부터 몇 도래요? 180도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세타와 4세타가 나타내는 게 그냥 생각을 해줘봐. 세타를 나타내는 게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거야? 2사분면에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의 위치가? 단순히 동경의 위치가야. 근데 그 동경의 위치가 몇 바퀴 돌아서 거기에 위치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 분명히 뭐 나타내는 동경이야. 단순 동경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고, 그 다음에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돼. 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얘가 뭐 한다?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야. 즉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풀어야 될 건 얘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얘각이 뭐 된다? 알파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뭐 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 더했어? 뺐어? 더했어? 뺐어? 더했지. 요거에다가 알파를 더해주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된다고. 알파가 몇 도인지 모른다고 뺀다고 해서 뭔가 알파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요거만큼 간 거에 알파도를 더해주면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세타와 4세타를 더하면 무엇이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된다라고 찾아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됐지? 그러면 5세타가 무엇이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기 때문에 세타는 365로 나누면 5, 7, 35, 5, 20 맞지? 곱하기 n 플러스 5, 35, 5, 6, 30 얘와 같다라는 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지. 얘가 무엇이다? 90도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180도보다 작다. 그러면 36도를 빼주면 54도보다 크고 72 곱하기 n은 뭐보다 36도 빼주면 뭐가 돼요? 144도가 되겠지. 그럼 72로 나눠주면 72분의 54 크고 n은 72분의 144. 그럼 얘는 0. 얼마 도드? 얘는 2잖아. 0. 얼마보다 크고 n은 음이 아닌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겠지. n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0. 얼마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정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미하는 세타는 뭐와 같다? 72도 곱하기 1 더하기 36도 얼마? 108도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저 맨 처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라고 쓰거든요. 뭐 하나 예? 네. 우리는 얘가 세타라고 되어 있지만 세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각을 알파라고 하는 거지. 즉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잖아. 동경이 같을 때 원점 대칭일 때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90도일 때 5가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외우면 돼.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다라고 나오면 그걸 외운 사람들은 두 동경의 각을 나타내는 값을 더하면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낸다. 그걸 외우면 되는데 그거를 못 외웠잖아 너희들이 아직까지. 왜?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를 판단해야 돼. 뭐가 없애기 위해서? 요 알파 값을 없애기 위해서. 왜? 세타는 모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를 찾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했을 때 얘를 그럼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y축 대칭은 얘도 알파라고. 그럼 얘가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얘가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이 두 동경을 더하면 뭐가 된다? 요거와 똑같은 각이 추가된다는 거지. 일반각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는 세타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각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을 보자. 넘어가서 56-2를 봅시다.